네, 저희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속해서 이어서 봤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이렇게 특집으로 보내고 있는 이유, 지금 신년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작년에 그 북한이 그 핵무력 완성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은 이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은 이미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를 치중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북한이 경제를 그 살리기 위해서 그 아무래도 좀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한 메시지를 김정은이 내놓지 않겠느냐. 네네. 예, 그런 그 기대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느 때보다 그 김정은의 신년사가 이제 주목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직 신년사가 다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들을 때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대미 위협적인 측면에서 저기 핵단추가 본인의 책상에 지금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르기만 하면 바로 이제 발사가 돼서 뭐 그 세계 전역을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핵무기가 결국엔 실전 배치됐다는 그런 상황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기네들의 핵 무력이 완성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실전 배치가 됐고 또 뭐 미국이 아무리 위협해도 자기네들은 맞설 그런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네. 또 그 이 모든 것은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이제 어떤 자신의 성과를 그 어떤 선전하기 위한,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충성을 유도하고 체제 결속을 노리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이 신년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신년사에서 제기된 과업은 북한에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뭐 절대적인 지침으로 여겨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 핵 미사일 발사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하면 핵 미사일에 대한 강경한 도발을 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뭐 기술적으로 할 게 없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네. 시점 배치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핵 미사일 도발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도 기술적 기술을 개량하기 위해서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작년 수준만큼은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전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새해 첫 신년사 발표가 나왔는데 이 발표가 한반도 정세에서 어떤 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그 후반부에 이제 그 김정은이 말한 것 중에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란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뭐 대표단도 파견할 그럴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라든지 전 세계에 이제 주목하는 게 평창 올림픽 전과 아니면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저희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북한이 만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참가자들이 아무래도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좀, 그러니까 그런 면에 좀 주저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번 그 언급 자체는 상당히 좀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북한이 뭐 평창 올림픽 전에는 도발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그 내놨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저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평창 올림픽 전까지는 평창 올림픽이 이제 2월 9일 날 개막을 하고 네. 그리고 또 패럴림픽이 3월 9일 날 이제 개막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도 또 그거에 만약 북한이 도발 안 하면 한미 훈련을 좀 미룰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북한이 도발 안 하고 평창 올림픽이 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한미 훈련이 연기가 돼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인 어떤 국면의 흐름이 좀 더 약간 평화라든지 한반도의 긴장 완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초에 좋은 발판이 마련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의 핵 위협 때문인지 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이 이 북한의 신년사의 어떤 대외적 메시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북한 스스로 국내적으로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경제 부분에서 어떤 목표를 세웠다던가 그런 부분도 이제 신년사에서 나왔나요? 네, 아까 그 초반부에 이제 그런 언급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핵 무력 완성을 토대로 해서 국력을 전반적으로 이제 높이겠다고 이렇게 김정은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들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북한 주장에 의하면 미국의 어떤 그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핵 무력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 전반적인 국력이라 하면 뭐 경제도 포함될 수 있고 뭐 문화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경제에 좀 치중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진심으로 원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올림픽 기간 동안은 도발을 안 하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전과 그다음에 기간에는 물론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대표단을 파견을 한다면 그 남한의 그 우리 측에 그 한국에 이제 평창에 그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이 와 있는 상황에서 도발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문제는 네. 이제 평창 올림픽 전에 도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건데 김정은의 메시지를 놓고 보면 좀 도발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성공적 개최, 뭐 평화적 개최 뭐 이런 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 신년사 자체를 한번 조금 살펴보면 지난해 이 김정은이 육성으로 읽어내려간 신년사의 글자 수가 1463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길이가 굉장히 길 텐데 이 긴 원고를 쓰기 위해서 뭐 각 엘리트들이 머리를 싸매고 쓴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알지 못할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이 부분에 보면은 그 중간에 경제 관련 뭐 과업을 뭐 예를 들면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김정은이 다 알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그 각 분야의 어떤 그 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짜맬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이 신년사에 담기는 것은 이제 목표 어떤 그런 설정이 담기기 때문에 그 목표도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 수준의 어떤 목표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신년사가 이렇게 긴데 북한에서는 또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신년사를 주민들한테 다 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이렇게 말을 다 만자가 넘는 이런 걸 다 외우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에도 뭐 시진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신년사라든지 어떤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어떤 외우는 뭐 그런 뭐 바람이 분다고 이제 관영 매체를 통해서 소개를 하기도 하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탈북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뭐 경품이 걸리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LCD TV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외우면 그런 네. 걸 뭐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면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사정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평화적 환경을 마련 위해 공동을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상당히 투트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북한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핵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김정은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본인이 먼저 쏘진 않겠다. 네. 그런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는 어떤 자위적 그 차원에서 그 무기지. 뭐 예를 들면 본인들이 이제 외부에서 미국이라든지 외부에서 도발을 하거나 자극을 하지 않는 한 자신들은 이제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평화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북한 주장에 의하면 그게 이렇게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질 않죠. 이제 뭐 예를 들면 네.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이제 먼저 뭐 도발을 북한이 그동안 먼저 도발을 한 전력도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북한은 이제 북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장님도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자, 복 많이 일단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일단 새해 복 이렇게 빌고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의 신년사가 원래는 네. 12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네. 12시 30분에 네.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9시 30분에 열렸습니다. 이 신년사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지 오늘하고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세밀하게 본 거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렇게 쭉 그 주요 내용만 이렇게 추려서 보면서 받은 느낌은 예상 범위 내에 들어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작년엔 핵 문제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도 강하게 받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돼 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핵무력이 지난해 말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완성됐다고 선언을 했을 때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완성된 핵무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4가지 정도의 가능성들이 예상이 됐던 겁니다. 하나는 완성은 됐지만 조금 더 고도화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핵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하나는 평화 공세로 나서서 한국과 미국 또 한국 내부의 남남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그 갈등을 갖다가 좀 분열을 갖다가 이렇게 도모하면서 평화 공세를 취함으로써 국제적인 제재 국면, 고립 국면을 갖다 조금 탈피하는 쪽으로 이용을 좀 한번 해보는 게 가능성 중에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 만일 그런 것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또 정세가 더 험악해진다고 한다면 그 핵무력을 갖다 협박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이 이제 또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그 신년사에서도 뭐 장황하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경제 문제를 갖다가 핵과 연동을 해가지고 그 조금 더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그 핵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갖다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시도를 갖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신년사에 보면 일단 평화 공세 쪽으로 조금 방향을 갖다 이렇게 잡아서 먼저 그 첫 단계로서 평화 공세를 좀 취해보는 쪽으로 방향 기조를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년사에 북한의 신년사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주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뭐 김정은 정권에서는 이 신년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강제적으로 지침을 이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사회주의 세계에서는 옛날에 소련에서도 그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당에서 이제 민주집중제라고 그러죠. 토론을 거쳐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놓으면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지침이죠. 정치적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천해 나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북한은 수령 체제 아닙니까? 네. 수령이 신년사에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은 뭐 그 당, 정, 군에 걸쳐서 그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지침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다른 이야기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지 않는 한은 그것은 당, 정, 군의 일관된 지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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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 자리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일단 교수님 오늘 신년사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네. 하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핵 능력이 완성돼 있고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의뢰 위치가 아니고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북한의 미국을 적극적으로 대화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또 북한이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으로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핵 단추가 책상 위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에 굴하지 않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맞서겠다. 이것을 강하게 표현했다. 이런 점에서 하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네. 또 그것이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했다는 이것을 또 선언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핵 능력이 확고하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하나 주목할 부분이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어쨌든 북한이 그 평창 올림픽을 그 회방 놓거나 또는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표현했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실 대남 관계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평창 올림픽에 관해서 이 평화적 개최를 원한다. 또 파견할 용의가 있다.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실제로 조금은 좀 평화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신년사겠죠. 네. 그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2월달에 열리는 평창올림픽이 성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상황이 통제 가능한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남쪽의 그 바람에 대해서 조금은 부응을 해줌으로써 남쪽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성의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 남쪽에 뭐 또 국제사회에 더 나가서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점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제스처, 그러한 것들이 평창은 일단 1차적으로는 이벤트 아닙니까? 네. 그것이 영구히 계속되는 일은 아니고 핵 문제는 영구히 계속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평창 올림픽 이제는 우리도 이후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로서는 평창이 그렇게 중요하고 목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간절한 일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유엔 차원에서 또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창 올림픽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평창 문제를 갖다 넘어서서 우리가 시야를 갖다 넓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 네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네.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키리졸 훈련, 그러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좀 더 뒤로 미룰 수도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네.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한편 화답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평창 올림픽 이후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은 평창 올림픽에서 뭔가 남북 관계 또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뭐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평창 올림픽까지 패럴 올림픽까지 하면 한 지금 3월까지니까 거의 한 90일 정도 가까운 그런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얼마만큼 분위기 자체를 좀 바꿔내느냐.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러나 실제 앞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지는 평창 올림픽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들이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문제를 좀 현재 한반도의 군사 긴장 수를 좀 떨어뜨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이건 한국의 노력도 중요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얼마만큼 잘 해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번 신년사에서 대남 메시지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떤 언급이 나왔냐 하면 북남 사이의 평화적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또 북남 관계 개선은 누구나 바라는 관심사. 북남은 시급히 만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먼저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평창 올림픽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신호는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신호로 읽혀질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핵 문제에서 뭔가 성과를 거두는 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번 신년사에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육성으로 남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핵 문제가 진전 없는 상태에서의 남관계 개선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관계가 완벽하게 막혀 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귀순 군인, 북한 군인 네. 그 문제 처리할 때도 보면 우리가 확성기로 북측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남북 간에 지금 전혀 한 라인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남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발언들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간의 갈등, 한미 간의 균열을 노리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또는 남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분열, 균열을 노리는 측면도 있고 한국과 국제사회 균열을 노리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 행보,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 남측에 대해서는 온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남관계 개선이
지금 완벽하게 그 전개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당장 평창 올림픽이 90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2월 9일이니까 뭐 30여일밖에 안 남은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좀 더 평창 올림픽의 안정적 개최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러면서 남관계 개선, 또 북핵 문제의 새로운 전환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뭐 그런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으로 또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대화를 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또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네네. 정권은 바뀌었지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서운함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의 출범 또 평화 번영의 한반도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남관계 개선을 문재인 정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 핵 문제가 워낙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전술적으로 핵 문제에 집중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고 뭐 이번에도 지금 선적 그러니까 그 북측의 그 유조선으로 그 환적시키는 이 원유를 그렇게 중단시키는 이런 조치까지 이제 한국 정부가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남관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핵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 또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 정부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된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서운한 부분을 조금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이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고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것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핵무력 완성이라는 말을 이미 했습니다. 북한이. 네.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입으로 했는데 그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핵무기를 갖다 활용할 수 있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박 내진 협박용으로 꼭 필요한 일이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신년사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남쪽에는 어르고 때리고 하는 그 양면적인 언급들을 하지만 네. 미국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발언들을 갖다 쭉 앞에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를 갖다 이끌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갖다가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와 그 제재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동시에 풀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은 핵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오늘 나온 이야기 가운데서 이 남쪽에 굉장히 좀 평화적인 공세를 갖다 네. 이제 취하지 않았었습니까? 평창 문제라든지 뭐 참가 문제도 충분히 거론을 할 수 있을 그런 시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신호나 기회가 왔을 때 네. 북한하고의 접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신호나 기회조차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신호가 왔고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북한하고 접촉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제재 국면에서 이제 제재 효과가 조금 나올똥말똥한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반드시 방향을 갖다 턴시켜야 되겠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와 같은 북한과의 대화 위주의 노선을 갖다 취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대화 자체는 접촉 자체는 꼭 필요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북한이 비록 미국에는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하는 말을 하고 남쪽에는 이중적인 말을 했지만 이런 기회나 신호를 갖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잡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강석진 평직 국장님께서는 평창과 관련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만큼 접촉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 접촉하는 방법이 또 궁금합니다. 북한이 실제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려면 우리 측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지금 평창 올림픽과 관련돼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치면 한 6, 7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면 북한의 선수단, 응원단의 참가 또는 북한 고위급의 그 평창 참가 이것을 우리가 북측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그 부분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차원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우리가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네.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자신의 이전까지 입장의 변화가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주 강하게 미국에 대해서 뭔가 타격을 이야기한다 할지 또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미국에 대한 또는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강한 이야기가 더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더 나온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전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 의지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미 간의 균열을 노리는 측면도 있고 국제사회와 국제사회 내부에서 어떤 갈등을 유발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어쨌든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네. 그것과 관련돼서 그 특사 파견을 지금부터 빠른 시간 내에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이 지금 전화 통화 한 통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남북 한 라인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문점에 있는 한 라인을 빨리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사 파견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과 국제사회 입장 또는 IOC 입장을 북측의 그 체육 관련된 부분에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하고 네. 가능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특사가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북측의 그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일단 뭐 특사 파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게 뭐 한미 연합 훈련 연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려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네. 아까 뭐 신년사 내용을 봤더니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사정권에 있다 이렇게 네. 말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반응을 보면 미국이 과연 협조해 줄지 미국의 반응도 한번 짚어주시죠.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그동안의 대미 강경 입장에서 가장 세게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상당히 보면 북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인신 공격적 발언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위협적 발언들이 나왔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서 미국 본토도 타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그 불쾌한 그런 느낌 분명히 들 겁니다. 그렇지만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한미 간에도 그 평창 올림픽 이후로 한미 군사 훈련을 좀 늦추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걸로 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는 일단 협조를 하고 다만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타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더 에스컬레이트 돼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 미국도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 군사적인 옵션을 이야기한다 할지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강대강의 어떤 말 대 말 이런 대결 구도를 형성은 아직까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그 한미 당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패럴 올림픽까지 하면은 3월 말까지니까
앞으로 한 석 달 정도 시간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골든 타임이라고 보는데 네. 한 이 90일 정도 이 기간 동안 뭔가 북핵 문제의 그 변화를 끌어내는 그런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압박과 설득 뭐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된다. 압박 일변도로만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평창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측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유인 요인들을 미국, 중국 또 한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국가들이 좀 더 협력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북측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적극적으로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주변국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 측의 입장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만 사실 일본과 중국 쪽의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수준에서 중국이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또 남관계 개선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입장은 아마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남관계나 또는 또 다른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면 중국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선 그 내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그 신년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그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억제력이 확보돼 있고 또 미국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고 미국 본토가 우리의 핵사정권에 있고 김정은 위원장 사무실 책상에 핵 단추가 있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미국을 위협하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을 위협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도 위협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갖고 나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신년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